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전에 ESG 뉴스 브리핑 일부를 찍어서 올렸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보통은 한 번에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일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앞에 GS건설, IS동서, 그리고 삼양 패키징, 이 세 회사가 오늘 나온 뉴스들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뉴스다 보니까 그거 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20분 넘어가면은 좀 지루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한창바이오텍이에요. 제가 그 한번 제 뉴스 브리핑에서 한창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한창 그 자회사 한주케미칼. 근데 한창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한창을 다루면서 한창 바이오텍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그게 이제 한창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창이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뭐 유통도 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그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뛰어들고 있고, 또 뭐 이 회사가 원래는 그 뭐라고 하죠?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우리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생각이 안 나네. 소화기. 소화기예요, 소화기. 소화기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소화기에 들어가는 뭐 그 내용물, 또 소화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그 제조해서 판매했던,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 이런 사업, 뭐 수산물에도 뛰어든 것 같고, 유통, 그다음에 뭐 플랫폼 쪽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한창이 뭐 이런저런 그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단에 이제 그런 사업적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고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거기서 이제 특히 폐 플라스틱 분야도 뛰어들고 있다고 제가 그러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한창 바이오텍, 그러니까 한창의 계열사이면서 한창 바이오텍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창 바이오텍이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 멈스를 해외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멈스 멈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한창 바이오텍 그 CEO께서 멈스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 그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멋있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한창 바이오텍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 회사는요, 세계 3대 푸드 서비스 기업이래요. 아라마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 처리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라바크는요, 또 연 매출이 17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현대 SNS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350개 단체 급식소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참 바이오텍은 이러한 이제 급식을 공급하면서 이제 급식소에 공급을 하는데 그 급식소가 350개에 이르니까 거기에 또 이제 350개의 음식물 처리기를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 멈스라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350개의 멈스를 공급을 하기로 함으로써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ESG 사업 쪽으로도 본격적인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이게 ESG 사업이냐? 그러니까 음식물을 바이오 처리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ESG 가운데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러한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ESG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획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국내 개별 음식물 처리기 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5번째 뉴스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수많은 협력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협력사 가운데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이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왜냐? 이제 반도체 공급망,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를 할 때 그 대기업만 딱 평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 협력업체들이 얼마만큼의 환경, 또 사회, 그 지배구조, 그러니까 ESG의 각각의 그러한 그 점수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 협력업체 ESG도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 중에 하나라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협력업체 중에 하나라도 뭐 이렇게 좀 그 노사 문제가 좀 심각한다거나,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이제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거를 대기업의 ESG 평가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자체만을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ESG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좀 E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저 회사는 이제 G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망 관리, 공급망을 ESG 관리 체계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1차 협력사, 이제 그 2차, 3차 이렇게 협력사가 있는데 일단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ESG 자가 평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ESG 영역에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협력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좀 이제 협력사를 한번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도 이제 적정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 총체적으로 SK 하이닉스의 ESG 점수에 이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ESG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급망에 이 참여하는 수많은 그 협력업체들의 이제 ESG를 일단 자가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SK나 이제 SK와 이제 그 ESG 평가를 하는 기관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그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ESG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 뉴스는요, KBI 동국 실업.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회사이기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이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그 친환경 크래시 패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1시경에 봤을 때는 상한가였는데 뭐 그 이후에 이게 지속이 됐는지 뭐 좀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오늘 그 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장이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상한가를 쳤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클래시 패드를 현대 기아차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게 반응이 뜨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클래시 패드가 뭐냐? 저도 이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계기판과
이 중앙 디스플레이 등등 각종 전자 장비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기본 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딱 차를 타면은 그 뭐죠? 운전대 바로 앞에 계기판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전체 이 각종 장비들을 감싸고 있는 그 플라스틱 그 전체 큰 소재 있죠. 그 틀 이거를 생산하는 이게 크래시 패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또 저는 그렇게 부르는지도 몰랐네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자동차 내부의 각종 충격으로부터 오디오나 이런 전자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자체 이 KBI 동국실업에서 개발한 친환경 크래시 패드는요, 이제 뭐가 다르냐? 세계 최초로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습기를 촉매로 반응해가지고 접착시키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크래시 패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가 폐기가 돼도요, 또는 뭐 이게 사고가 났어도 이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 환경과 제품 제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크래시 패드 공정 대비해가지고 이 폼의 두께를 25% 이상 낮췄대요. 그래서 그 경량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확 낮춘 거죠. 이 원단을 다양화시켰는데 특히 여러분 그 청바지 아시죠? 청바지 원단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청바지 패턴 등의 디자인을 적용을 시켰대요. 경쟁차 대비해서 좀 가볍고 트렌디한, 디자인적으로 트렌디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2018년도 2월에 기아의 K3를 시작으로 해서 적용이 됐대요. 그리고 작년에 스포티지에도 이제 이러한 그 디자인과 이 소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현대 기아차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전기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뉴스는요, 오비 맥주예요. 오비 맥주는 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ESG 관련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긴 했어요. 특히 이 회사가 그 ESG 가운데 S에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써요. 특히 이제 뭐 사회 공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E도 신경을 써요. 오비 맥주가 그 자체 그 운송하는 차를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확 줄이겠다. 그런 뉴스도 제가 전달한 적이 있고, 이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되게 대기업이 아닌 이러한 이제 상장되지 않은 회사 가운데서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오비 맥주가 몽골의 환경 난민, 그러니까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난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경 난민에게 방역 물품, 그러니까 이 마스크 같은 또는 이 세정제 같은 그런 물품들, 그리고 생필품들을 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그리고 몽골 지방에 또 카스의 숲. 2010년도부터 몽골 지방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 이제 ESG 선도 기업으로서의 그런 환경 문제에 좀 이제 중요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그 황사와 이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이 몽골 지방에 나무를 심는 그 환경 개선 프로젝트 일명 카스 희망의 숲을 2010년도부터 쭉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막에다가. 대단합니다. 몽골 사막에 지금 계속 매년 조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12년간 오비 맥주가 몽골에 심은 나무는요, 약 4만 5천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오비 맥주의 대표님께서 전생에 이 몽골 지방에 뭐 징기스칸의 후였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아니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전생과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수많은 나라 중에 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뭐 중앙아시아도 상당히 심각하고 아프리카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몽골에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에 조림 사업을 해오신 이 오비맥주의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은 ESG 가운데 특히 S에 해당되는 선행 사례라 보고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